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오늘은 이제 테스트랑 실험을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를 뭐 분리할 필요가 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왜 구분해서 말을 하는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의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일하실 때는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고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테스트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정행위 치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치팅을 하면 시험지를 바로 찢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때 선생님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점수가 궁금하지 다른 사람의 점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스코어 그 점수 자체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게 테스트 즉 시험을 보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저 아이 둘 다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철학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이제 고등교육을 지향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점수에 대해서 갖는 그런 압박감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테크 업계로 가 보면 꼭 해외 사례가 아니더라도 잘하는 빅테크 기업들,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테스트랑 제품 출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반반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 기업들이 테스트,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디스커버리 활동이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그 성공, 실패 그 여부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몰랐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인사이트를 쌓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세운 과정에서 어썸션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니즈, 기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과정을 동시에 여러 번을 하죠. 그래서 잘하는 팀은 뭐 일주일에 20 번을 한다는데 인스파이어드 책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제 주변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축적된 인사이트를 근데 그 테스트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덩어리는 아니에요. 작은 테스트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축적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누적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팀이 이제 공통으로 테스트 통해서 인제 지식을 쌓게 되죠. 그걸 바탕으로 A/B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행을 하고 여기서 성공한 결과를 제품에 릴리즈를 합니다. 딜리버리를 진행하죠. 그래서 저는 A/B 테스트가 말은 테스트인데 실험의 영역으로 봅니다. 익스페리먼트 영역으로 보고요. 실험은 사실상 딜리버리의 영역입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크게 디스커버리와 딜리버리로 구분을 하면 디스커버리 영역의 주요 축은 테스트입니다. 프로덕트 딜리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을 줄여가기 위한 활동들,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과정이고요. 딜리버리는 이렇게 확보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B 테스트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서 이긴 그 테스트군에 반영된 그런 특징들을 피처들을 릴리즈를 통해서 고객에게 실제 가치를 전달하는 게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랑 실험의 영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테스트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제 테스트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러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두기보다는 실패를 말 그대로 실패로 보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런 조직들은 소위 인제 확실한 것들을 추구를 하고 실행 execution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베팅에 가까운 실행 구조인데요. 언제 인제 기회가 되면 제품 개발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confidence 확신을 쌓는 과정도 얘기를 해 보겠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들은 누군가 정해 놓은 결론들 보통은 이제 리더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팀의 에너지를 집중을 합니다. 그 팀의 공통된 사고가 인제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화하는 쪽으로 justification 모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실행은 빨리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실행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인제 그 말 실행 중심의 조직이 최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조직 전체가 효율적으로 이 틀린 일을 잘하는 구조로 갇히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제품과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원웨이 단방향의 최적화가 옵티마이제이션이 오히려 조직의 비즈니스 감각들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죠. 이제 고객의 진짜 문제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조직은 이제 좀 고정된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인제 그런 패턴들이 강화하면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피드백 루프 자체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물론 이제 내부 얼라이먼트는 잘 되는데 실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문제 발견, 솔루션 설계,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 인테그리티 커미먼트라고 하여서 어떤 정해진 데드라인,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데드라인을 정하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도 실은 최소한의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라든가 인제 예정들이 뭐 정해져 있어도 그거를 푸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뭐 최소한 테스트는 필요하니깐요. 근데 결국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언노운이라 표현을 하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스트 실험 둘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AB 테스트의 비용이라든가 효율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그리고 가정과 가설의 개념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